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인 HSP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이 ADHD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올린 영상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HSP 테스트에 18개에 해당됩니다. ADHD 진단으로 콘서타 복용하고 예민도가 좀 줄었어요. ADHD와 HSP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이 ADHD라서 예민한 건지, 예민해서 ADHD 증상을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ADHD는 주의 산만, 충동성, 과잉행동이 특징인 신경발달 장애입니다. HSP는 사소한 자극도 깊게 처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기질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감각적으로 둘 다 민감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ADHD에서 얼마나 이런 감각에 민감하냐를 연구한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ADHD 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감각 영역, 그러니까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처리 곤란을 호소하는 빈도가 좀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이 감각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냐 요거를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ADHD 아동의 상당수가 이 감각 과민성을 보이고 이때 뭐 피부 전도나 뭐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봤더니 그런 생리적 각성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좀 높게 반응하는 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 ADHD 진단에 감각 과민을 추가해서 평가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ADHD에서의 이런 감각 반응은 개인차가 좀 큰 편이라서 모든 ADHD 환자가 이렇게 고감각성인 건 아니고 일부는 사실 민감성 문제가 경미하거나 반대로 감각 추구 성향이 좀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HSP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감각에 대해서 일관되게 예민함을 보이죠. 작은 소리나 빛, 복잡한 환경에서도 쉽게 자극 부하를 느끼고 이 피로감을 호소하는데요. 실제로 뇌 영상 연구를 해봐도 HSP에서는 이 감각 정보를 깊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부하 상태에 쉽게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겠죠. ADHD에서 왜 예민한가? 이 뇌과학적으로 ADHD에서는 시각, 청각 자극 등의 필터링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자극만 뇌에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필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입력이 돼서 산만함이나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HSP는 좀 다릅니다. HSP는 자체 필터링의 문제가 아니라 유용한 자극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뇌의 특성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ADHD에서의 감각 방위는 이 조절 능력의 문제다. 그리고 HSP에서의 감각 과민은 기질적인 민감함이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ADHD와 HSP가 헷갈릴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대인관계에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ADHD와 HSP 모두에서 대인관계, 여기서 상처받기 쉬운 측면이 있어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비판이나 거절을 경험하면 쉽게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죠. 그런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HSP에서의 이런 대인 민감성은 주로 다른 사람의 이런 마음, 정서를 세심하게 읽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요. ADHD에서의 이런 대인 민감성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SP는 상대방의 사소한 표정 변화도 캐치해서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나? 하고 좀 배려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ADHD는 그런 신호를 좀 놓칠 수가 있고요. 좀 대놓고 너 왜 그래? 라고 묻거나 자신의 불만을 즉각 표현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ADHD 환자는 이 충동성이나 주의력 결핍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좀 잦아서 좀 배려심이 부족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HSP는 오히려 상대를 너무 배려한 나머지
내 주장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차분한 환경에서는 이런 HSP 분들이 집중도나 사회적 대응이 매우 좋지만 ADHD 환자들은 조용한 환경에서도 쉽게 지루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한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HSP는 환경만 맞으면 대인관계 자극을 잘 처리할 수 있지만 ADHD는 환경이 안정적이어도 이런 내적인 산만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정리하자면 둘 다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HSP는 남의 감정을 너무 느끼는 게 문제고 ADHD는 남의 감정을 충분히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ADHD와 HSP 또 헷갈릴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HSP에서도 이런 충동성이나 주의 산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HSP는 감각 정보, 정서적 자극 이런 것들을 깊게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서 많은 자극을 받는 경우에 주의가 쉽게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막 소음, 빛, 냄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주의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ADHD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의력 결핍이 나올 수가 있는데 HSP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HSP는 감정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주의가 분산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 앞에 있는 사람이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는 걸 이제 캐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감정에 신경을 쓰느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에서 주의가 좀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했을 때도 어떤 분노한 어떤 사진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동성이나 주의 결핍이 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HSP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서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주의력 결핍, 주의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과도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적 몰입이 이런 주의력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HSP는 또 자극 과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실 힘이 있어야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의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HS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은 감정적인 압도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욱하게 되는 그런 충동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이제 댓글에서 ADHD 약을 먹었더니 이런 감각 처리 부분에서 좀 편해졌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ADHD와 HSP에서는 이제 분명한 어떤 신경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ADHD에서는 이 전전두엽의 어떤 망의 문제나 보상계 회로의 어떤 발달적 차이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좀 저하되어 있거나 이런 도파민 신경 전달 시스템에 좀 이상이 있다 보니까 충동 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뇌의 기전 때문에 ADHD 환자는 외부 자극을 걸러내는 이 필터 기능이 약해져서 산만해지기가 쉽고요. 또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동기가 감소를 해서 지루함을 또 잘 느낍니다. 또 감정적으로 변형계 반응을 조절하는 이 전두엽 제어 기능이 또 약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폭발하기 쉬운 그런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필터링,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뇌 부위에 좀 상대적으로 이 발달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ADHD에서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약물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전두엽 기능이 이 도파민 활동을 높여서 이런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 이런 걸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필터링 기능도 강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정서나 감각 과민 증상도 개선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댓글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은 이런 필터링 기능이 좀 나아지면서
이런 처리 기능도 같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반면에 HSP에서는 이 감각 처리하고 공감 관련된 이 뇌 회로가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상이나 감각 피질, 편도체, 안화 전두 피질, 거울 뉴런 시스템, 이런 폭넓은 뇌의 많은 영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자극을 굉장히 넓고 깊게 처리하는 이 뇌의 특성이 HSP 분들에게는 있습니다. 네, 이 ADHD와 HSP는 서로 참 다른 특성이지만 둘 다 감각 및 정서적 민감성도 높고 주의결핍이나 충동성 문제가 있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ADHD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충동 조절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필터링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또 환경을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HS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좀 자극을 줄이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드나, 그리고 자극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로 닮은 부분이 많은 HSP와 ADHD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ADHD의 증상 때문에 HSP처럼 보일 수도 있고, HSP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ADHD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ADHD나 HSP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꼭 이런 거야 라고 단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공감이 됐다 혹은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